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가해자가 됐을 때는 뭐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됐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이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자, 교통사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미한 교통사고, 두 번째는 뭐 중상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큰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보험사와 합의금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뭐 이 금액이 적당하냐, 과실 비율이 적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겠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상해 사건이나 사망 사고의 경우, 이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손해사정사님들하고 보통 일을 진행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보험사와의 굉장히 전문가시기도 하고 보험사와의 보험금의 합의 조율을 잘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가야 돼요. 그때는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서 이 중상해나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가해자랑 형사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형사 합의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의를 하다 보면 그 형사 합의금이 차후에 민사소송에서 공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문턱이 높다, 금액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님과 진행했을 경우에 제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점을 일단 인식을 하시고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게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족이 보험 처리를 하는데 손해사정사님과 이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님과는 뭐 일정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합의금의 뭐 몇 %를 받고 나중에 진행을 하겠다 합의가 되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민사적으로 이제 유족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치면 한 8천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한 2천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제 민사소송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다, 일단은 보험사하고 조율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민사를 진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손해사정사님께서 어찌됐든 내가 최종적인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한 8천만 원 정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합의금에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원래 금액은 나한테 주라,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족은 변호사하고 계약할 때도 성공보수 약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으니까 손해사님께는 미안하지만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어찌됐든 일을 한 건 있으니까 도의적으로 일정 부분을 지급하시든지, 이거는 사실 유족의 선택일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을 드리고 여기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했죠. 민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손해사정사님이 합의했던 금액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금액도 유족이 만족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같이 생활하던 분이 사망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상실이 크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해자 측하고 형사 합의를 해야 돼요.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가해자 측이 지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합의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 우리 쪽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님 그냥 형사 합의금 지급받고 그냥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사 합의금 형사 합의금대로 지급받고 민사소송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형사 합의서에 반드시 이것은 형사 위로금에 국한한다. 이거는 민사 합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오로지 형사 합의금만을 위한 금액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채권을 양도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가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한테, 피해자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피해자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 않는다면 형사 합의 금액이 민사소송에서 공제돼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형사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민사소송 금액만 받으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해주는 것도 사실 억울한데 그 금액도 작고 어찌됐든 최대한의 금액을 확보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형사 합의를 할 때 그래서 형사 피해자도 형사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형사 변호사가 가해자 측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금액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금액의 문제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양도 통지서를 쓴다든지 처벌 불문서를 쓴다든지 하는 그 내용에서 차후에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게 되니까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한꺼번에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진행을 해서 형사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완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일정 합의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채권 양도는 보험회사 통지를 했고 그리고 통지했다는 내용도 민사소송에 제출을 했고 민사소송에서는 우리가 이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민사소송 금액도 일정 처리를 됐든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물론 전문가인 손해사 형사님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게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는 것 이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형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